정부가 선택한 대출한도 축소 대 정부가 가야 할 공급 확대와 세금 인하에 대해서 VS를 해놨습니다. 정부가 가야 될 방향은 여기인 것 같은데 선택은 이쪽으로 했다는 거죠. 답답해 죽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금리 인하 전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이 고민은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이유가 있긴 해요. 뭐냐면 자, 보시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보시면 4월 달 이후에 여기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5, 5.7, 6.2, 7월에 5.6으로 계속 증가했다는 뜻이 나옵니다. 어쨌든 통계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일반 주담대뿐만 아니라 디딤돌 대출 등 그러니까 또는 무주택자분들의 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 현상은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냐? 즉 무주택자 분들이 확실히 대출에 대한 혜택, 그 금리가 낮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또 집을 매도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분들은 주담대로 넘어가서 이 갈아타기가 굉장히 이번 상승장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번 장은 무슨 투기로 많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집이 없는 분들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실제로 샀고 그 다음에 팔아가지고 또 그 돈을 더해서 다시 또 주담대를 받아가지고 좀 더 더해가지고 다음 단계의 상위로 탔다. 이런 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24년 4월부터 8월까지 핵심은 어디가 올랐는가예요. 즉 전국적으로 다 올라줬느냐 아니면 어디가 올랐는가. 제 이전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자, 서울 이 그래프가 뭐냐면 21년 8월 달 그쯤 전 고점 대비 서울 오른 9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서울, 인천, 경기 전 고점 대비 어디가 올랐냐 보면 10개 구만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던 21년 8월 대비 지금 8월 달에 보니까 오히려 서울은 평균값은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10곳 영등포, 양천, 마포, 용산, 성동, 종로, 광진, 강동, 서초, 강남이 많이 올라준 거죠. 느낌상. 그 다음에 오히려 수도권 같은 경우 경기, 인천은 평균값은 전 고점 대비는 떨어졌다는 거죠. 지방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은 무조건 핵심 지역이 높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거주하기가 좋은 서울 핵심 지역이 올랐는데 결국은 이곳의 매물을 증가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가격이 안정된단 말이죠. 근데 이곳에 매물을 나오게 하는 방법은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세금이나 이들이 갖고 있는 걸 던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세금이나 해요.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이런 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단기 양도세도 높은데 이를 완화해서 이를 꽉 쥐고 있는 매물을 내놓게 만들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보시면 옛날에 목동이었어요. 목동이 자녀를 키울 때까지는 딱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목동이 어떻게 보면 좀 서울 중심부에서는 좀 외지잖아요. 서부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다 키우고 나면 자녀들이 특히 좋은 학교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뭐 이런 쪽 뭐 고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목동의 위치가 생각보다 조금 서쪽에 있으니 이곳을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려는 성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역이 지금 규제로 인해서 묶였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대출 규제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얼죽신이라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올라준 거죠. 신축 아파트는 정말 대단지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뭐 수영장, 헬스 이런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들은 건데 돌봄 케어라든가 병원 같이 가기, 뭐 청소 케어, 사우나, 심지어는 자녀들 이렇게 강연하기 때문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선호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지에서 어쨌든 신축 단지는 많은 걸 구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한국 독특한 아파트 문화와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신축 아파트가 올라줬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신규 신축 물량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법 개정 사항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뭘 예고하냐면 하라는 공급 확대와 세금 인하는 안 하고 대출한도 축소로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이게 방법이 지금. 자, 결국은 본질은 바뀐 게 없는데 대출만 조인다? 이거 아니다. 제발 시장 논리에 맡기고 진심으로 집값을 잡기를 원한다면 좀 이런 표현 뭐하지만 제가 좀 비판하면 본인들이 할 능력이 없으면
좀 야당을 찾아가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합의를 좀 이끌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거 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 분위기적으로만 더 안 좋아지고 좀 뭐랄까요? 좀 괜히 또 어떻게 자본력 부족한 사람들, 신규 진입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결국은 물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세금을 좀 완화해가지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결국 대출 규제 늘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협박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